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바로 입양에 관한 건데요. 특히 한국에서 미성년 자녀를 입양할 때 크게 두 가지 길이 있거든요. 우리 가족한테는 과연 어떤 길이 맞을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같이 살고 정말 사랑하는 아이인데 만약 법적으로는 남남이라면 어떨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 아픈 상황이죠. 마음은 이미 완벽한 가족인데 서류가 그걸 못 따라오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이 법적인 관계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입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짚어보고요. 친양자 입양이랑 일반 입양, 이 두 가지 방법이 뭐가 다른지, 장단점은 뭔지 꼼꼼하게 비교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할지 결론까지 쭉 달려보겠습니다. 보통 입양하면 많은 분들이 친양자의 입양을 떠올리세요. 이게 제일 완벽한 방법이라고 생각들 하시죠. 그런데요, 요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법원이요, 요즘 친양자 입양 심사를 굉장히 깐깐하게 본다는 거예요. 기각되는 경우도 많아졌고요. 이게 그냥 서류만 보고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게 최선인가? 이걸 아주 깊게 들여다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두 가지 방법이 뭐가 다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선택지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친양자 입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입양 방식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의 과거 기록과 법적으로 완전히 딱 끊어내고 정말 완벽하게 새로운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네, 과거를 지우고 완벽한 새 출발을 만든다. 딱 이 말 그대로예요. 친양자 입양을 하면요, 이전의 모든 법적 관계가 사라지고 정말 처음부터 이 가족의 아이였던 것처럼 서류상으로도 완벽한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장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첫째, 친생 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완전히 끝납니다. 둘째, 아이의 성과 본이 양부모를 따라서 자동으로 바뀌고요. 마지막으로 상속도 오직 양부모한테서만 받게 되니까 나중에 복잡해질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정말 깔끔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방법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일단 조건이 정말 까다로워요. 법원에서 허가를 받는 게 진짜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 번 결정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겨서 서로 합의를 해도 이걸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정말 큰 부담이죠. 아니, 그럼 친양자 입양이 이렇게 어려우면 그냥 포기해야 하나 싶으실 텐데요. 다행히도 우리에겐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 입양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이죠. 자, 이게 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불리는지 한번 들어가 보죠. 네, 말 그대로 현실적이고 빠른 대안입니다. 친양자 입양의 그 높은 허들을 넘기 힘들 때 좀 더 빠르고 또 현실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법적인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이 일반 입양의 장점은 뭘까요? 일단 절차가 훨씬 간단하고 빠릅니다. 그리고 이건 좀 특이한데 아이 입장에서는 양부모뿐만 아니라 친생부모로부터도 상속받을 권리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중으로 상속권이 생기는 셈이죠. 또 혼인신고하자마자 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유지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 성을 바꾸려면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 법원에 또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입양 사실이 남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두 가지 방법, 친양자 입양과 일반 입양이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한눈에 딱 들어오게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한쪽은 완전 종료, 다른 쪽은 유지. 성씨 변경도 한쪽은 자동, 다른 쪽은 별도 신청이 필요해요. 상속권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절차가 좀 다르고 조건이 좀 다르고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과거를 완전히 지울 것인가 아니면 과거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가족관계를 더할 것인가, 이 근본적인 철학 자체가 다른 거죠.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가봐야겠죠? 이렇게 장단점이 뚜렷한데 과연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한 걸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요즘 법원은요, 웬만하면 아이와 친생부모의 법적 관계를 끊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건 꼭 끊어야 한다, 이런 게 아니면 굳이 인위적으로 관계를 종료시키는 판결을 잘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이의 뿌리를 존중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은 이거죠. 만약 우리 가족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이를 우리 가족의 법적인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라면 기각될 확률이 높은 어려운 길을 가기보다는 훨씬 확실하고 현실적인 일반 입양을 선택하는 게 더 현명한 길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